여러분,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 그리고 스위스 크레딧 은행 파산 이후 다음에 희생될 은행은 어디일까요? 최근 미국 경제 리스크를 잘 나타내는 그림으로 오늘 시작합니다. 주식을 10년 이상 투자했다는 지인 한 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나스닥 100의 하루 실적 3배를 추종하는 TQQQ를 연초 17달러의 저가에 매수했고요. 투자 심리 개선만으로 주가가 단기 급등해버리자 지금 경기 침체 중인데 이런 주가 상승은 페이크일 거야, 분명히 다시 하락할 거야 라고 판단하여 1월 말경 23.5달러 근처에 전량 매도했다고 합니다. 주가가 하락할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계속 등락을 거듭하는 주가에 TQQ를 다시 선뜻 재매수 못했고요. 3월 초 물가지표 둔화와 실리콘밸리 은행 등의 파산 상황을 보면서 아싸 바로 이거야, 이제부터 20달러 이하에서 다시 분할 매수 들어가면 요즘 말로 4848 단기 트레이딩이 성공적이다라고 착각을 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ETF 미주러브입니다. 말씀드린 이분 TQQQ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을까요? 네, 상상하신 대로 아직도 TQQQ를 한 주도 매수 못하고 있습니다. 그 고수분이 알고 있는 과거 투자 공식대로라면요, 미국 중소은행들의 연쇄 파산과 금융권 위기 확산 우려가 급속도로 번지게 되면 지난 2008년처럼 투자자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위기 상황의 불안한 마음에 투매가 발생해야 하고요. 나스닥 종합기준 11,000선 아래 TQQQ 기준 20달러 이하 구간, 아니 그 이하 쌍바닥을 이룬 1300선 TQQQ 기준 16달러 이하까지 주가가 폭락해야 맞지만요, 주가는 되레 상승해서 어제 정규장 종가 기준 25.88달러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더 중요한 딜레마가 여기서부터 발생하는데요. 아, 내가 실수했구나 라고 인정하고 지금 가격이라도 조급하게 매수하려고 보니 주가는 다시 하락할 것 같고, 매수하지 않으려니 주식을 보유하지 못한 포모 증후군으로 주가가 더 올라갈 것만 같은 거죠. 이분 사례만 보더라도 제가 지난 영상에서 여러 차례 강조해온 부분인데요. 화면 왼쪽에 상승장이 아닌 화면 오른쪽에 요즘 같은 하락장 변동성 장세에서는요, 개인들이 주가를 섣불리 예측 매수, 예측 매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미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주가 방향의 세력이 누구일까요? 가장 큰 주가 조작 세력은 월가의 대형 은행들도 아니고요. 작년 1년 내내 우리 투자자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미국 연준이 미국 주가를 왜곡시키는 주범이고 진범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준이 작년 5월부터 경기 침체를 각오하고 일반 가정의 과계부라고 할 수 있는 연준의 대차대조표, 일명 통화량을 축소하고 있었는데요. 예상하지 못한 은행 파산 사태로 뱅크런을 통한 금융위기 확산만큼은 연준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기에 즉각적인 유동성 공급을 다시 한 거고요. 그런데 미국 정부나 연준이 긴축 통화 정책에서 또다시 달러를 마구 찍어내는 장면을 연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자국민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전세계 투자자들이 보기에 미국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도 그렇고 연준 스스로도 물가 안정을 위한 긴축 정책의 일관성이 무너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실리콘밸리 은행, 시그니처 은행, 그리고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위기에는 미국 대형 은행들에게 유동성 지원을 요청한 것이죠. 대형 은행들 입장에서도 파산은행에서 빠져나온 자금들이 안전한 자신들의 대형 은행으로 재입금되는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요. 공짜로 민간은행의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것도 아니기에 이 상황이 나쁠 것도 없습니다. 물론 이번 유동성의 후폭풍은 반드시 다음에 다른 형태의 경제적 대가를 치르겠지만요.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루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요, 미국 정부나 연준이 2008년 금융위기처럼 이번 은행권 위기 사항을 지켜만 볼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고요. 지금 진행 중인 경기 침체가 과거와는 좀 다르게 아직은 고용 부분이 탄탄한 변형된 모습의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한정된 자금을 가지고 투자하는 우리 개인들이 이런 상황에서 예측 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경기 침체라는 것도요, 역사적으로 한두 번 경험한 것도 아니고 미국 연준 입장에서 보면요, 미국 경제를 망치려는 게 아니고 그냥 물가를 잡기 위해 경제적 수요를 일정 기간 동안 톤다운 시키는 것 뿐입니다.
실전 투자 이야기에 돌아왔어요.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려드린 것처럼 지난 2년간 보유하고 있던 국내 색조 화장품 관련주 클리오 2100주 중에서 1240주를 마이너스 18%의 손절해서 현금 확보해 둔 상태고요. 지금 제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 ETF는 세 종류인데요. 월간 배당이 가능한 JPI 200주, 나스닥 100을 3배 추종하는 TQQQ 9179주, 그리고 최근 중소은행 파산 이슈로 크게 급락한 BNKU를 약속대로 월요일 저가 매수한 300주입니다. TQQQ를 지지선에서 매수하고 저항선에서 매도한다는 4848 매매 또는 현 시점 추격 매수보다는요, 하락 변동성이 커진 미국 탑10 대형은행들의 1일 실적 3배를 추종하는 BNKU를 25달러에서 30달러에 수익 실현한 자금으로 TQQQ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이 더 현명한 투자라고 판단합니다. 나스닥 차트를 보면요, 300일 이동 평균선까지 목전에 두고 있고요. 가장 신뢰한다는 200일 이동 평균선은 지난주부터 완전히 회복한 상태에서 편안한 투자를 하려고 스스로 마인드를 컨트롤하는데요. 주식 투자에서 편안함이 있을 수 있겠냐라고 하겠지만 편안함의 근거는 과거 100년의 미국 주식 역사적 데이터와 나스닥 100의 시총 상위 글로벌 기업들이 이끌어 나갈 미래 세상에 대한 기대감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축통화국으로서 미국 주가 부양에 가장 큰 세력 연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개별 기업이 아닌 지수 추종 TQQQ를 투자해보면요, 오를 땐 즐기고 평단 이하로 내려도 매수할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박스 안에서 주가 상승 하락 반복은 주가에 대한 노이즈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데요. TQQQ 기준 27달러에서 16달러 사이입니다. 그러나 16달러 이하로 아예 내려가거나 또는 30달러 이상 상승해버리면 이때는 오로지 투자 심리만 남습니다. 두려움과 탐욕의 싸움인 거죠. 금융권 위기 확산의 불씨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요, 옐런 재무부 장관의 추가 은행 파산 시에도 예금자는 보호해주겠다라는 의지에 전날 미국 증시는 유틸리티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술주와 은행주 모두 상승했고요. 한국 시간으로 23일 새벽 3시에 3월 FOMC 회의가 시작됩니다. 시장이 예측하는 0.25% 금리 인상 숫자보다는요, 금융안정과 물가안정을 다 고려해야 하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긴축 정책 의지와 방향이 담긴 구두 메시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좋은 주식을 매수하고 그 주식의 가격이 제값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던 영국의 워런 버핏, 테리 스미스의 명언을 끝으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상식적인 미국 주식 장기 투자 문화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